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제 출제 비중이 높고 이 문제의 체크 포인트만 잘 점검을 하면은 쉽게 문제를 맞힐 수 있는 내용입니다. 44번입니다. 틀린 문제. 1번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거 맞습니다. 우리가 자본금은 우리가 3호칩으로 기억을 하시는데 3억으로 설립을 해서 50억의 자본금을 확충을 하고 5억으로 설립을 해서 70억의 자본금을 만든다. 3억으로 시작한 것은 위탁관리와 기업 구조조정 회사고 5억으로 시작하는 것은 자기관리 회사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되 투자회사가 3개가 있어요. 자기관리 투자회사, 위탁관리 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있는데 자기관리 회사는 5억이다. 그러면 1번은 맞습니다. 2번에 위탁관리 투자회사와 구조조정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3억으로 시작해서 50억을 확충을 하고 자기관리는 5억으로 시작을 해서 70억으로 자본금을 확충을 한다. 숫자는 357 이렇게 기억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중개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투자회사의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5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위기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지점을 둘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임직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없는 거 2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투자회사는 부동산 투자회사는 현물출자에 의한 설립이 가능하다. 이게 틀렸습니다. 설립을 할 때는 현물출자로 설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자본금을 확충할 때는 현물출자가 가능하죠.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그래서 이 44번을 통해서 체크포인트로 투자회사에 관련된 법조문의 내용을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지분투자고 간접투자입니다. 말하자면 투자회사는 배당을 받습니다. 투자자가. 그렇기 때문에 지분투자고, 그 다음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회사에 직접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것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간접투자다. 그리고 투자회사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것을 일반인에게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식에 관련된 개념을 숫자로 235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숫자로 주식 그러면 235 기억을 하되, 주식은 공개 모집한다. 공모 그러면 공개 모집하는데 인가 내지는 등록 후 2년 이내에 30% 이상 공개 모집하라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주식 분산이라는 것은 1인 주식 소유 한도를 말합니다. 다시 주식 분산은 뭘 말한다? 1인 주식 소유 한도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수를 제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식 분산은 투자회사에 관련된 모든 숫자는 전부 다 이상이 되는데 여기만 이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한 사람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식 수를 제한하고 있죠. 그런데 그 숫자를 50%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모와 주식 분산을 묶어서 숫자로 235 이렇게 기억을 하되 2년 이내에 30% 이상 공개 모집하고 50% 이내 주식 분산한다. 그리고 상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라는 것은 장터에다가 올려놓는 걸 말하는데 주식의 장터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 되겠죠. 이래서 상장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 주식 그러면 235 공분산 이렇게 기억하고요. 공모 그 다음에 주식분산 그 다음에 상장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 투자회사는 회사가 3개가 있습니다.
자기관리 투자 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투자가 회사가 있고 기업 구조조정 회사가 있는데 여기서 위탁관리와 구조조정 회사를 위기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관리 투자 회사는 실체 회사라는 거죠. 이제 일반 회사와 똑같이 건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임직원도 두고 하는 회사를 자기관리 회사라고 한다면은 위탁관리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그러니 서류상 회사니까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에 맡겨야 되는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위탁관리에다가 자산관리회사를 합친 것이 자기관리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관리회사와 위탁관리회사는 업무 영역이 전혀 똑같습니다. 단지 하나는 실제 회사고 또 하나는 서류상 회사의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구조조정 투자회사는 하는 역할이 틀려요.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 회사와 위탁관리 회사는 서류상 회사입니다.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업무를 이제 실제 담당하는 회사한테 맡겨야 돼서 자산관리 회사한테 위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류상 회사니까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지점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없는 거 2개 체크를 합니다. 임직원 없고 지점을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체크하고요. 또 하나, 구조조정 회사는 일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용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회사를 이제 줄일 때, 회사가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면은 회사 갖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걸 팔게 되는데, 이걸 도와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쉽게 하려고 한다면은 법적인 규제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주식에 관한 것, 공개 모집이라든가 주식 분산이라든가 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조조정 회사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문에 구조조정 회사는 상장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에 관한 규정, 공개 모집, 주식 분산, 상장에 관한 적용은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또 하나, 이제 처분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넣었다 빼렸다 이렇게 이제 샀다 팔았다를 이제 자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처분 제한을 두고 있어요. 5년 이내에는 투자한 부동산에는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는 5년으로 해놓고는 시행령에서는 1년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법을 중심으로 5년 이내 처분 제한을 두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회사에 관련된 회사가 몇 개가 있는데, 특히 시험에 관련해서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문회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산관리회사는 실제 위탁관리와 구조조정에 위탁을 받아서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라고 한다면은, 투자자문회사는 말 그대로 자문을 하는 회사입니다. 자문이라는 게 뭐죠? 컨설팅이에요. 이게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를 컨설팅하는 회사고, 그래서 하는 업무의 역할을 논할 때 지문에 자문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투자자문회사로 보고, 자문이라는 글자가 안 들어가면은 자산관리회사로 문제를 풀어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이라는 글자가 핵심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자산관리회사는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투자자문회사는 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자산관리회사는 5명이라고 한다면 투자자문회사는 3명, 그 다음에 자본금이 자산관리회사는 70억, 그 다음에 투자자문회사는 5억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법에서는 5억이고요. 시행령에서는 10억으로 이렇게 두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다 이상인 거. 자본금이 70억 이상, 5억 이상의 뭐냐면 자본금을 두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회사를 체크를 했습니다. 45번입니다.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어요. 1번. 영업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지난 자기관리 투자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그러면 357 이렇게 하고 그랬죠. 3억으로 시작해서 50억으로, 그 다음에 5억으로 시작해서 70억인데 자기관리는 5억으로 시작을 해서 70억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 그 다음 2번. 투자회사는 주식회사로 하고 그 상호에 투자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맞는 질문. 3번. 인가를 받는 6개월이 지난 위탁관리 투자회사와 구조조정 투자회사는 50억 이상이다. 맞죠? 그래서 위기는 3억으로 시작해서 50억. 그 다음에 4번. 구조조정 투자회사는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운영을 직접 수행한 회사다. 이게 틀렸네요. 아까 위기는 서류상 회사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투자회사는 투자회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의 적용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회사법은 특별법이고 그 다음에 투자회사법의 일반법은 상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이 맞는 지문이고 45번의 정답은 4번이고 여기에 관련된 체크 포인트를 또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투자회사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절차를 하느냐? 우리가 기억할 때 발, 등, 인, 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이제 설립을 한다 이거죠. 발기인이 설립을 합니다. 설립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본금은 357 의자고 그랬죠. 357. 그래서 3억으로 시작해서 50억을 만든다. 위기죠. 그 다음에 자기관리회사는 5억으로 설립을 하고 나중에 70억을 한다 해갖고 자본금은 357. 그 다음에 이제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이제 2배입니다. 자기 자본 이상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총으로는 10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전문가는 5인 이상의 전문가를 둘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돈은 이제 자기 돈, 자본금, 빌린 돈,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은 전문가가 5인 이상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회사를 만들었으면은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설립 후 2주 이내에 등기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업무를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은 인가 내지는 등록을 받게 되는데 자기관리는 인가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위기는 구조조정회사는 등록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등기 후 6월 이내에 뭐냐면 인가 내지는 등록을 받고요. 그런데 자기관리회사만 등기 후 10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가 내지는 등록 후 6월 이내에 뭐 하도록 되어 있다? 최저 자본금을 만드는데 자기관리는 얼마고요? 70억. 그 다음에 위기는 50억이라고 했죠. 그래서 절차를 발등 인최하고 266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266 그러면 뭡니까? 2주 내 등기, 6월 내 뭐라고 했죠? 인가, 그 다음에 6월 내, 그 다음에 최저 자본금, 그 다음에 자본금은 357 했죠? 그래서 3억으로 시작해서 5억으로 만들고 70억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35 이런 말 기억하자고 그랬죠? 2년 이내에 뭐냐면은 저기 30% 이상 공개 모집, 그 다음에 50% 이상 이내라고 했죠? 이내에 주식 분산. 하나 더 체크를 한다면은 789가 있어요. 789.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70% 이상은 부동산으로, 그 다음에 80%는 유가증권으로, 90% 이상을 배당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해갖고 이런 이제 법조문도 참고로 기억을 합니다. 70%는 부동산으로요. 그 다음에 80%는
이제 이거는 유가증권이에요. 10%를 플러스해서 80%까지는 유가증권, 90% 이상을 뭐 한다? 배당. 예, 물론 이 배당은 이제 약간의 이제 그 50%로 올해는 이제 예외적으로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에서는 90% 이상을 배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70%는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자산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10% 이상 뭐냐면은 유가증권을 가능해서 80% 이상은 이제 유가증권, 90% 이상은 배당이다 해가지고 7, 8, 9 하나 이렇게 점검을 했어요. 그래서 357, 235, 266, 789 이 4개 숫자를 반복을 하시면은 이 투자회사에 관련된 지문들은 쉽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